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고 스스로 이제 친 트럼프라고 말하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당시 브라질의 보소나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면 국민적 인기가 급전직하하고요. 오히려 탄핵 위기나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아르헨티나의 밀레 대통령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밈코인을 선전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밈코인을 선전해서 그게 막 가치가 수백 배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 건은 그런데 완전히 밈코인 사기로 번지면서 밀레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이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논란과 함께 탄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리브라라는 걸 홍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요,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계정에요, 자유주의 아르헨티나가 성장하고 있어요 라며 리브라 코인을 홍보했습니다. 이 민간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의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세계가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덧붙이면서 홍보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요, 밀레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리브라 코인의 가격은 급등해서 5달러, 약 7,219원까지 치솟았지만요, 몇 시간 만에 0.6달러, 866원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시간에 거의 90%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며칠을 그냥 계속 오르고 그냥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고 워낙 또 트럼프란 캐릭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좀 달랐나 봅니다. 전체 피해액이요, 약 45억 달러, 6조 4,962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요.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수만 명일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은요, 이를 펌프 앤 덤프 수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펌프 앤 덤프, 말 그대로 펌프, 퍼올린 다음에 덤프, 던져버린다는 거거든요. 특정 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에요. 그래서 펌핑하는 거죠. 고점에서 대량 매도해서 덤프, 던져서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불법적인 가격 조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의혹이 가는 게 리브라 코인의 계좌 중 80%가 단 5개의 주소에 소유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격을 올린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게 기회인가 보다 해서 올라타면 코인을 던져버리면서 가격을 폭락시킨 거죠. 사건이 커지니까요, 밀레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으며 알게 된 후에는 더 이상 퍼뜨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암호화폐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고요. 트위터에서는 사기꾼 밀레이, 대통령 폰지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이쯤 되니까 야당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밀레이를 지지했던 세력까지도 반발하면서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건데요. 야당이 이걸 넘어가겠습니까? 이때다 하고 시장 개입과 부적절한 금융 조작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요, 전기톱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아르헨티나의 부조리를 전기톱으로 잘라버리겠다면서 전기톱 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쇼맨십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고 인플레를 잡고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는 노조와 싸우고 공무원 조직과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적이 많잖아요. 사실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적이 많습니다. 때다 하고 노조, 그다음에 야당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공공지출 삭감하고 정부 부처 축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래도 미국은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직장도 가지고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만 아르헨티나 경우는 좀 다르겠죠. 거의 정부 보조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테고 경제 자체가 지금 거의 IMF 위기를 맞은 것처럼 해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서 탄핵 절차를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정의당하고 급진당 이런 주요 야당들은요, 대통령이 공공윤리법과 금융기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요,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탄핵 소추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아르헨티나 내부의 사건일 텐데요. 문제는 이게 밈코인이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거래되니까 미국 법무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당국은 리브라 코인의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시장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토 중이고요. 미국 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밀레이 대통령의 밈코인 사건이요, 국제적으로도 퍼질 가능성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트럼프라는
개인 브랜드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에 튈지 모른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깔아놓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른 나라에서 하면 이렇게 밀레이 대통령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내가 어느 나라의 트럼프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해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긴 참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를 봐도 그렇게 선전했던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뭐 스트롱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권위주의 정권을 빼놓고는 거의 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의 아베 총리도 사실 중간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도 재선에 실패했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브랜드는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처럼 쉽게 잘못 따라했다가는 이렇게 탄핵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딥시크를 막았죠. 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가입자들의 정보가 틱톡 소유 회사죠, 바이트댄스로 간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중국은요, 이제 아예 딥시크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AI도 진영이 나눠지는 게 명확해지는데요. 중국 금융기관에서는요, 줄이어서 딥시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핵심 업무에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AI는 딥시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증권사 타이거 브로커스는요, 딥시크 R1 모델을 자사의 AI 기반 챗봇 타이거 GPT와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고객들에게 AI 기술을 활용해서요,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떤 기준에 맞는 어떤 주식을 추천해줘라고 하면 딥시크가 융합된 타이거 GPT라는 것에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노링크 증권, 중신증권 자산운용, 중국 유니버설 자산운용 등을 포함한 최소 20개의 중국 금융기관이요, 딥시크 AI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중신증권 자산운용은요, 딥시크 모델을 투자자문 서비스에 적용해서 정보 처리 효율성을 최대 9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 유니버설 자산운용은요, 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중소형 은행들도 딥시크를 일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행, 충칭은행, 장숭은행, 충칭농촌상업은행, 중국 우정저축은행, 수저우 상업은행 등등 지방은행들이 일제히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싼 모델을 들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딥시크는 출시 초기에는 챗GPT 가격이 약 한 10분의 1보다도 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소규모 은행들이 이런 것까지 도입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금융업계에서 주요된 사무 자동화나 고객 선별이나 이런 업무까지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좌거래 같은 핵심 금융 서비스에도 아직 이런 딥시크 같은 AI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도가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나라는 딥시크를 끊었고요, 유럽과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AI도 주계 장막이 쳐지는 겁니다. 챗 GPT나 아니면 미국 유럽산 GPT를 쓰는 나라들, 아니면 중국 같은 딥시크를 쓰는 나라들, 그럼 서로 학습돼 가는 정보가 다르겠죠. 그러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하고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서로 나오는 것 결과물이 아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 양쪽 진영에 갈라지는 게 훨씬 커지는 거죠. 일반 상식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은행과 증권사들의 딥시크 활용을 보면요, 이제 세상이 점점 더 갈라져 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점유율이 40%에서 15%로까지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압박 통했나 이런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서 제재를 풀어줄까 말까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하기 전에도 인도에서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의외로 트럼프의 관세가 엄청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도 아닌데 트럼프의 관세 압박, 그리고 트럼프의 무역 압박이 러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그 어떤 제재보다도 이 관세 압박이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1%밖에 정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러시아가 원유를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서방으로 팔 수 없으니까 대체 소비처를 찾은 겁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중국과 인도인데요. 그중에 인도로 아주 많은 원유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러시아산 원유가 1% 미만이었지만 이후 40%까지 확대됐고요. 물론 그 이후에 점점 더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목을 조이면서요, 인도도 제재당하지 않는 부분만 하기 위해서 40%에서 한 25에서 30%까지 그 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율이 다시 그보다 절반 이상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에선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러냐? 전문가들은요, 인도가 다른 수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줄어든 만큼 미국에서 수입해 오겠다는 거거든요. 인도는 관세가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역 흑자를 줄여야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걸 쓰면서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미국에서 샀으면서 흑자를 계속 내려야 되면 트럼프 1기 때도 우리가 천연가스를 엄청 사줬거든요. 2기 때도 마찬가지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우리 무역 흑자를 줄여야겠죠. 그래야 서로 윈윈이 되어 가는 거니까요. 인도도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요. 당연히 러시아는 지금 돈이 한 푼이라도 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전쟁에 쏟아부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수입처인 인도의 수입이 반토막이 나게 생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실존적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새로운 원유 수출지를 찾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그동안 미뤄왔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엄청나게 하고 떠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느냐? 러시아에 원유를 담아둘 곳이 없어서 유조선들이 사할린 해역에 둥둥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새로운 수요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더 빨리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낸다, 제재 해제를 해준다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의외로 러시아를 지금보다 더 밀어붙이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 트럼프식의 압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